또 얘는 또 휴가 안 가고 아프지도 않고 하니까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직원 한 명을 쓰기가 너무 애매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라는 게 최근 한 6개월 정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긴 그쵸.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프차의 진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구인난이 엄청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건비 부담, 외식업계, 무인화 바람 거세다, 월 이용료 60만원, 서빙 로봇 대중화 시대 열린다. 이렇게 현재 자영업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인력난과 관련된 기사 제목들인데요, 여기저기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되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기술과 로봇입니다. 일할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 매장에서 사람의 빈자리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눈을 돌리게 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키오스크,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눌 로봇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매장 운영을 돕는 로봇, 그 중에서도 서빙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형 식당들 위주로 서빙 로봇들이 막 돌아다니는 걸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거나 또는 적어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서빙 로봇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한형제들에서 서빙 로봇 사업실을 맡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조금 더 사장님들이 장사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외식업장을 조금 더 자동화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서빙 로봇이 뭐고 서빙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로봇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이동형 운송 로봇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외식업장 안에서 활용을 하는데, 이제 활용하는 방법 자체가 이미 준비된 음식을 테이블로 날라주고 이제 빈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로봇에 실어서 퇴식구로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서빙 로봇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식당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요. 뭐 식당 중에서도 뭐 대형 매장에서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또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또 대형 매장이 아닌 곳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쓰이고 있나요? 테이블 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보통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저희가 보통 입장을 했을 때 네. 야, 여기 정말 크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한 테이블 숫자 30개 정도 네. 이상이 되어야 아, 여기는 정말 큰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이즈죠.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서빙 로봇이 뭐 배달의 민족에서 하시는 로봇까지 포함해서 대략 몇 개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식당에서? 이제 실제 매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숫자 기준으로는 약 한 3,000대 정도 지금 네.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당 평균 도입 대수가 약 한 1.5에서 2대 사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매장 수 기준으로는 약 한 1,500개에서 2,000개 정도? 그러면 아직은 그냥 사람들이 좀 일반적으로 자주 서빙 로봇을 보시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외식업장 수가 약 한 70만 개 정도 되고, 그 중에서 배달 전문 매장을 제외하면 그래도 여전히 한 20만 개 정도 매장들이 존재하는데, 정말 그 중에 2,000개니까요. 네.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 뭐 사람이 부족하니까 로봇을 쓰어도 좋지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반면에, 야 로봇이 들어오면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좀 어떠세요, 반응들이? 저희가 한 달 정도 안에는 다시 한번 매장을 꼭 가요. 이걸 잘 쓰고 계시는지, 고쳐드려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고 있는데, 그때 가면 보통 말씀하시는 게 아, 이거 없으면 이제는 일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말씀들이 되게 직접 많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네, 애칭도 막 많이 붙여서 뭐라고 붙여주세요? 약간 좀 머슴류로. 네. 이 기계가 이름이 있잖아요. 이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이 불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실제 이거를 사용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사장님들이 이 로봇과 락보 형성을 하시는 게 저희는 더 반가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막 너무 무겁게 싣고 다니면 얘 오늘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사장님 입장에서 로봇을 도입할 때는 인건비를 좀 절감해 보겠다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거꾸로 보면 그게 이제 고용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점주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플러스 알파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서빙 로봇을 바라보실 때는 이 로봇으로 인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충분한 효익을 얻을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내가 한 명 파트타이머를 쓰는 거랑 비교했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이야? 라는 계산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풀타임 기준으로는 한 달에 평균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되고, 이제 여기에 4대 보험은 또 별도일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사람과 로봇이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어쨌든 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업무들,
뭐 예를 들면은 접객이나 안내, 그 다음에 주문 받는 거, 서빙, 퇴식, 결제, 이 모든 여정을 다 커버할 수 있다면 이 로봇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여정 안에서 서빙과 퇴식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 비용이 절대 낮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을 도입하시는 분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라는 게 최근 한 6개월 정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긴 그쵸. 합니다. 뭐 오죽하면은 정말 뭐 최저임금이 무색할 정도로 더 많은 임금을 주겠다라고 공고를 올려도 정말 최근에 만나뵀던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거의 2달 동안에 지원 서류 하나 왔다. 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로봇이라는 것만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이 외식업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동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프로세스를 로봇이 대체할 수는 당연히 없고, 다만 최소한 사람이 필요한 서빙하고 퇴식 이것만 좀 얘가 해줘도 0.45명 정도 분은 얘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또 하시고 네. 하는 것 같아요. 또 얘는 또 휴가 안 가고 아프지도 않고 하니까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미 자기 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게도 로봇을 둘 수 있나?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가게 조건 같은 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로봇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바퀴로 이동을 하는 거라서 네. 기본적으로 필요한 매장 환경 요건은 있습니다. 바퀴로 이제 계단이나 어떤 단차 같은 걸 극복할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닥이 좀 평평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로봇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 폭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게 뭐 대략 어느 정도예요? 80cm. 80cm 정도의 메인 통로가 있어야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거 두 가지만 확인이 된다 그러면 네. 사실 그 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제약은 없어요. 가장 작게는 어떤 매장에서도 하세요? 테이블 5개짜리의 로봇이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가게였어요? 뭐 거기는 지금은 이제 로봇을 안 쓰시는데 네. 동네 주택가에 위치한 피자집이었는데 네. 테이블이 딱 5개, 그리고 이제 통로도 딱 일직선으로. 근데 그런 데서 굳이 로봇을 왜 쓰신 거예요? 이제 도입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봤더니 보통은 알바를 안 쓰고 혼자 장사를 하신대요. 네. 근데 이제 혼자 장사를 하다 보면 피자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 주문도 들어오고 홀에 손님도 가끔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그 손님들한테 가서 또 서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서빙이라도 로봇으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직원 한 명을 쓰기가 너무 애매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또 보셨을 때, 이런 업종에서 생각 외로 서빙을 로봇을 써보니까 되게 잘 쓰고 계시더라,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최근 들어서 이제 스크린 골프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제 저희가 면밀히 뜯어보면, 보통은 이제 카운터에 이제 직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새로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방도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방에서 들어오는 되게 여러 가지 뭐 음식 주문이나 음료 주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대응을 직접 하세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은근히 이동 동선이 많으신 거예요. 네. 네,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생각보다 로봇을 많이 찾으시고 실제로 가서 보면은 정말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 서빙 로봇 고를 때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골라야 된다, 이런 또 주의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사장님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건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 로봇이 더 좋고 안 좋고라는 거는 일단 둘째이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인 조건에 그거를 내가 이용할 수 있냐라는 관점을 좀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그 관점에서 우리 로봇은 이런 게 장사하시는데 좀 더 최적화된 기능이 있어요 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나요? 서빙 로봇은? 저희 서빙 로봇은 사실 지금 정도의 어떤 적재 용량을 가지고 있는 이 서빙 로봇 중에서는 유일하게 홍보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홍보 기능이요? 보시면 이제 스크린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네. 한 10.1인치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업주님이 원하시는 컨텐츠나 음성을 다 편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이 서빙하는 도중에 어떤 메뉴를 홍보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메뉴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넣어놓으면은 여기서 재생이 되고, 그거를 재생하는 와중에 나는 이런 말을 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모바일로 지정해서 넣으시면은 그걸 얘가 이동하면서 계속 말을 해주고. 말을 해요? 네, TTS 서비스로 말을 해주는 거긴 한데 생각보다 발음이 되게 좋아서. 네. 오, 괜찮다. 이게 사람한테 시키면 안 할 거잖아요, 알바생. 네, 안 하죠. 그런 건 또 괜찮네요. 네. 오.
그러면 이거를 구매하면 돈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뭐 한 달에 뭐 얼마씩 이렇게 네. 월로 내는 건가요? 기존에는 크게는 상품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이제 렌탈이었고 네. 하나가 할부 형태 구매였는데 뭐 이게 일시불로는 차 한 대 값이다 보니까 업주님들이 이걸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얼마예요, 일시불만?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네. 큰 차는 아니군요. 네, 큰 차는 아니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차 정도. 네. 저희가 이런 로봇을 가지고 매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면은 36개월 약정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이거 3년 안에 더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출시한 상품이 이제 유예형이라는 상품입니다. 유예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장님의 구매 결정을 36개월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36개월이라는 약정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낮은 렌탈료로 이용을 하시다가 36개월 뒤에 이거를 내가 구매를 할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은 300만 원을 내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난 그만 쓰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냥 반납을 하시면 되는 그런 상품을 만들었어요. 직접적인 구매와 관련돼서 그런지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시네요. 아, 사장님들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지가 네. 딱 상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서빙 로봇도 결국엔 전자제품이잖아요. 그럼 전자제품이니까 사용하실 때 좀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실 로봇이 운영되는 식당이라는 환경 자체는 이 전자기기한테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이 로봇들이 보통 충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 매장을 나가보면은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면 이 로봇을 대기시키는 장소 근처의 콘센트에다가 충전기를 꽂아 놓으시고 아닐 때는 그냥 빼서 이제 벽 쪽으로 이렇게 치워 놓으시는 그렇죠. 거죠. 바쁘시니까. 그러다 보면 그 케이블이 잘 관리가 되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충전하고 뭐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결국에는 오염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접지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종종 이슈가 좀 발생하곤 하거든요. 저희 핸드폰 케이블 이제 고정하는 실리콘 네네네. 아시죠? 이런 데 붙여가지고 네, 여기다 붙여서 선을 딱 꽂으면 되는 거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예쁘게 만들어서 벽에다 붙여드려요. 저런 것도 만들어서 드려도 바쁘시면 또 또 잘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어떤 방수 방진이 어느 정도까지는 좀 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좀 내구성이 더 좋은 걸로 만들었고 어쨌든 뭐 이제 충전을 해서 쓰는 방식인데 충전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고 한번 충전하면 이게 얼마나 작동을 하나요? 배터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100%까지 충전되는데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한번 100% 충전이 되면은 뭐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한다고 하셨을 때 무리 없이 사용이 되시면 그러면 그냥 퇴근할 때 꽂아놓고 아침에 와서 또 돌고 네. 그렇게 되겠네요. 보통 그렇게 쓰십니다. 이 얘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을 나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트레이 하나당 실을 수 있는 최대 중량이 10kg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가장 많이 트레이를 달면 4개까지 트레이를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이 실을 수 있는 거는 최대 40kg까지. 40kg. 네. 근데 사실 말이 40kg죠. 뚝배기 같은 거 무겁잖아요. 그렇죠. 요거 하나가 1kg예요. 그럼 그 무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무게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서빙 로봇을 신청했다라고 네. 하면 매장에서 얘가 이제 돌 때까지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나요? 이제 보통은 저희가 매장을 방문을 해서 그 매장에서 로봇이 어떤 동선으로 다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컨설팅을 해드려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거에서 사실은 사장님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다 보니까 그걸 먼저 진행을 하고요.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모든 테이블을 로봇이 다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 안쪽에 있는 테이블은 좀 동선이 안 나와서 못 간다든지 뭐 그거를 하려면 테이블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보통 그렇게 처음 방문을 할 때 직접 로봇을 시연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보통 그때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시고 요즘에는 좀 특히나 이제 테스트를 좀 많이 원하셔서 이거를 쓰실 수 있는 기간을 뭐 최대 3일까지는 좀 저희가 무상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면 3일 정도 써보시고 난 다음에는 뭐 계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가서 뭐 계약서 쓰면은 정말 짧게 걸리면은 5일이네. 근데 뭐 만약에 정말 그냥 확신이 있다. 그럼 뭐 다음날 바로 그럼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작동 잘하나? 서빙 로봇이 진짜 식당에 정말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인력 관리예요. 특히나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퇴사율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이제 이 퇴사율이 높다라는 게 사실 사장님들한테는 어떤 스트레스냐면 새로운 사람을 또 찾아야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다시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부담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로봇 한 대가 있으면 매장 운영이 훨씬 윤택해지실 겁니다 라는 얘기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인력난에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뭐 이거를 한번 시연을 받아보고 정말 쓸만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시는데 전혀 부담이 없으시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일하기 훨씬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는 충분히 일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서빙 로봇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서빙 로봇이라는 게 있다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